핵심 정리집 45페이지입니다. 공공선택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강론으로 구체적인 이론을 한번 봅시다. T부 가설은 A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그죠? 동그라미 1번 주민이동 밑줄, 선호 표출 밑줄. 그러니까 공공선택론은 시장 방식처럼 고객들이 다양한 공급이 되는 장치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2번 완전 경쟁 시장 밑줄, 완전 경쟁 시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이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의 교육이 인천보다 좋다. 그거의 관점에서 T부란 학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 표출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방공공서비스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이완용 친일파들이죠, 그죠? 재산 환수가 왜 안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들이 재산을 해외로 최적 수준으로 고정시켜 놨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친일파 재산 환수가 안 되는 이유는 수많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는 무슨 비용이 없어야 된다? 이주 비용이 제로. 금융소득이나 배당소득에만 생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했는데 내 소득이 줄어들면 굳이 이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번 세팅해보면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행적에 대한 선호 표출. 그래서 완전정보, 완자 동그라미 치시고 수많은 친일파,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들이 재산을 해외로 최적 규모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재산 환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이게 중요합니다. 재산세 뭐는 안 된다? 소비세는 안 되고 타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안 됩니다. 오로지 지방공공서비스는 재산세, 그 지역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만 생산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천에서 살면서 내가 서울에 우리 아들 딸들 교육시키려고 서울로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교육 서비스가 더 좋다는 거잖아. 이사를 다 가버리면 인천도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죠. 근데 여러분 주소는 인천에 두고 우리 서울로 재산을 그대로 두고 서울로 전세나 월세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를 안 가도 꼭 그까지 이사를 안 가도 그죠? 아니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잠시 그대로 주소 여기 두고 잠시 가서 학원 다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소비세는 내는데 재산세는 내지 않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사를 꼭 가야 됩니다. 재산세 동그라미, 소비세 X, 국고보조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밑줄짝 소비세로 재산을 충당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시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효과 가장 많이 넣어줘. 효과 없음. 외부효과라는 것은 내가 굳이 이사 안 가고 서울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외부효과가 있는 상태죠. 외부효과가 없어야지만이 꼭 이사를 가서 그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죠. 자, 규모의 경제가 없습니다. 그죠? 최적 규모 빠졌다. 규모의 경제 없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엄청나게 비용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생기면 당연히 여러분 그쪽으로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겠죠. 싸니까. 규모의 경제가 없다.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규모를 추구한다? 최적 규모를 추구합니다. 동그라미 8번 중요합니다. 최저 평균 비용. 다시 뭐라고요? 최저 평균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감당이 가능한 규모를 말하고 9번 최적 규모보다 인구가 적으면 인구를 뭐 하려고 해요? 유입시키려고 하겠죠. 그죠? 최적 규모보다 인구가 많으면 인구를 방출시키려고 하겠죠. 인천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뒤쪽입니다. 인천에 전이 보면 아무런 혜택도 없잖아. 인천은 300만이 넘었잖아. 내가 보기에는 인천에 지금 행정력이 300만을 공급하는데 인계점에 와 있어. 인구가 들어오는데 크게 좋아하지 않아. 자, 이것만 나옵니다. 다시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려면 이러한 완전 경쟁 시장처럼 돼야 된다는 거. 누구나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고 자치단체들은 똑같은 수입 비용 구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내가 언제든지 이사 가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겠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수많은 친일파 이완용처럼 재산을 해외로 최적 규모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친일파 재산 환수가 안 된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T부 가설의 전제 조건을 외웁니다. 알았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요 세 개. 무슨 세금? 재산세. 그리고 무슨 경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요건이 성립되면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도 완전하고 내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치단체들이 동일한 비용 구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좋은 공급을 하는데 선택할 수 있겠죠. 한계는 뭐냐 하면 한계의 동그라미 1번
형평성이 됩니다.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지역에서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형평성 저하 밑줄 형평성이 저하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가정이 좀 비현실적이다. 넘어가시죠. 그 밑에는 중위 투표자 모형은 자, 이 전제가 여러분 성립하는지 모르겠다. 그죠? 자,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그립시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자 봅시다. 극좌파, 극우파, 뭐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본 극좌파는 사회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네. 사회당은 뭘 주장하느냐면 1인당 재산 소유를 10억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야.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그지? 그래서 요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정당이 A정당, B정당, C정당, D정당이 있습니다. 그죠? D정당은 이렇게 잘 보시면 요쪽의 지지는 자기가 확실히 지지를 받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만큼의 지지는 안 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중간에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당이 이렇게 합당을 해요. 그럼 점점 이렇게 되겠죠. 한 중간 정도로 가겠죠. 요 두 당도 똑같이 이렇게 합당을 해서 한 요 정도 옵니다. 뭐 A, B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고 점점 이렇게 중간선으로 정당들이 모이게 됩니다. 중위투표자 모형은 그러면 극단적인 선호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정당의 선호가 나하고 멀어지잖아. 그럼 이쪽 사람들은 투표를 포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공공선택론의 핵심 주장은 뭡니까?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셀피시하다는 거 다 동의하잖아요. 그죠? 이기적 인간들이 모인 인천 자치단체가 이타적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부도 이익 집단을 보잖아요. 정당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했을 때 정치적인 신념을 공유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결합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의 목표인 것처럼 그거는 공익적 해석이고 사실 정당은 득표 극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집권하는 게 목표죠. 그럼 여러분이 정당의 총수면 극단적인 선호를 가져가지고 이쪽 사람들의 선호는 다 같지만 이쪽 사람들의 선호는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정당의 정강정책이 자꾸 이쪽으로 중간 선호로 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득표나 재선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 중위 투표자 모형은 정당은 정치 결사로서 신념의 공동체가 아니라 뭘 하는 사람들? 득표 극대화를 통해서 집권을 하려는 사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선호로 자꾸 가게 된다? 중간 선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강력한 여기 정당들이 더 존재하면 즉 다당제인 경우에는 중간 선호로 갈 이유가 없죠. 양당제에서만 이게 성립하고 다당제에서는 성립하지 않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간 선호를 위한 정강 정책 주장 밑줄 그 밑에 극단적 선호자들은 투표를 포기한다. 3번 한계에서 디귿 다당제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됐습니다.